토요일에 완전 망가져서 보내다가 방 청소하고 일요일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일요일에도 똑같이 하루를 보냈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너무 게으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게으른 걸까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게으름이 원인이 아니라고 하네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에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행동 설계를 가르치고 베스트셀러 초집중의 저자인 닐 이하르, 게으름이나 의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원인은 내부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을 알고 운동을 7개월째 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이런 효과는 처음입니다. 할 일을 미뤄서 우울한 기분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쉬운 해결책을 꺼낼 거예요. 끝까지 시청만 하면 더 이상 게으르고 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할게요. 예를 들어서 사업 보고서를 쓰고 있는데 사실 보고서는 쓸 때마다 어렵습니다. 글을 써도 제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고요. 그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앉아 있는데 진도도 잘 안 나가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잠깐 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켜요. 그리고 쇼츠를 보죠. 한두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아 그래 이래야지 하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번엔 컴퓨터로 유튜브를 켜요. 재밌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이건 못 참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정신을 차리면 왠지 제대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책상을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책상이 아니라 사무실 자체를 한번 정리를 해요. 그리고 후회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제대로 하자. 대신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니까 치맥에 넷플릭스를 봐요. 그리고 자기 전에 내일은 진짜 열심히 한다 생각하고 의지를 다지고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똑같아요. 저만 이 고통의 굴레에서 빠져 살았던 건가요? 할 일을 미루는 진짜 원인을 알려면 제가 일을 하다가 유튜브를 켰을 때 그때의 순간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확인해야 돼요. 사실 이때 제 마음은 보고서 쓰는 거 재미도 없고 잘 안 되니까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켜면 그 상황을 너무 쉽게 회피할 수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부계기라고 해요. 회피하고 싶은 마음, 도망가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내부계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할 일을 미루고 딴짓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 스마트폰 때문에 계속 딴짓하네. 난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지?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어도 딴짓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할 일을 미루고 스마트폰을 할 때 스마트폰은 내 불편한 마음을 피할 도피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보고서를 써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유튜브 쇼츠 키는 순간 내 마음의 불편함을 순식간에 없앨 수 있어요. 불편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스마트폰이 내 앞에 있어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내 불편한 마음인 거예요. 스마트폰은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요. 스마트폰이 없었더라도 책상 정리나 사무실 정리로 우리는 또 다른 딴짓을 하게 되니까요. 이쯤 되면 그게 게으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의지나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면 참아내고 앞으로 갈 수 있어야지.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매일 의지에 불타오를 수 없어요. 매일 동기부여 영상을 봐도 내 마음은 계속 달라요. 우리는 이미 매일 의지만 다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하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가 아닌 시스템에 의존한다. 이제 진짜 해결책을 오픈하기 전에 중간 정리 한번 할게요. 우리가 할 일을 미루는 것은 게으름, 스마트폰, 의지박약이 원인이 아닙니다. 할 일을 마주했을 때 피하고 싶은 불편한 마음이 근본 원인이에요. 그 마음 때문에 도피처를 찾게 되는데 쉬운 도피처들의 역할을 스마트폰, 책상 정리 등이 해주었던 것이에요.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했어요. 불편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 쇼츠 같은 아주 쉬운 도피처로 이동하지를 않으니까요. 해결책 첫 번째는 그 일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보고서 쓰는 일을 재밌는 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손 멈추세요. 너 뻔한 소리 할 줄 알았다. 이런 생각 하셨다면 잠시 멈추세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조지아 공대 교수이자 게임과 재미를 연구하는 이언 버그스트는 재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익숙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했을 때 생기는 결과, 심지어 즐거움이 꼭 필수 요소도 아니다. 제가 보고서를 정말 쓰기 싫었는데 기대를 하면서 빨리 해봐야지 했을 때가 바로 챗GPT를 처음 활용해 볼 때였어요. 새로운 방식을 쓸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면서 목 통증이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목 통증 없이 운동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빨리 그 자세로 해보고 싶어서 운동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새로운 거는 빨리 한번 시도해보고 싶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져 있는 것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낸다면 불편한 마음이 해소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결국 재미를 느끼려면 그 일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단순히 한다라는 개념, 어떤 대상과 행위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몰입되는 깊이의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해야 온전한 즐거움을 느끼고 하고 싶은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익숙함에서 계속 새로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는 항상 대상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해요. 이것을 하면 재밌어야 된다고 착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더욱 깊이 있게 알게 되고 발전한다 해서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대상을 하기만 해도 언제나 재밌는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쾌락의 쳇바퀴 이론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무엇이든 일시적으로 재밌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적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자극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새로운 자극을 위해서 대상을 끊임없이 바꿀 수 없어요. 결국 대상이 아니라 깊이에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매일 오늘은 헬스하고 내일은 테니스하고 모레는 수영하고 365일 다른 운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헬스를 하면서 새로운 헬스 운동 방법을 연구하면서 재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뒤에는 스탠퍼드 포그 박사의 행동 설계 모형으로 모든 해결책을 과학적으로 입증도 할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써야 할 보고서가 150페이지예요. 최소 5일은 해야겠네 생각하니까 시작하기도 싫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면서 도피처를 찾고 다시 스마트폰을 켜고 쇼츠를 열어요. 그래서 할 일을 작게 나눠야 돼요. 이렇게 할 일을 작게 나누면 심리적 부담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150페이지라는 큰 부담감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150페이지라면 끝날 때까지 계속 부담감만 있지만 시장조사, 관련 문서 읽기, 아이디어 메모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끝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방법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돼요. 트리거, 분할, 목표 낮추기입니다. 먼저 운동을 간다. 그러면 트리거가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운동복을 입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복을 입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분할입니다. 내가 운동을 가서 할 일들을 모두 세분화해요. 헬스장 가기, 스트레칭 하기, 유산소 운동하기 이런 식으로 직면한 하나만 하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2시간 운동이 내가 원하는 목표였다면 대폭 낮춰요. 그래야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30분만 해도 사실 좋은 거잖아요. 혹은 15분만 해도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표를 낮춘다고 해서 성과가 안 좋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담감이 사라지죠. 이 세 가지 원칙을 진행하면 불편한 마음이 훨씬 사라져요. 독일의 심리학자인 에밀 크레펠린이 이야기한 작업 흥분 효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시작하면 의욕이 생겨서 더 쉬워진다는 이론이죠. 저도 이 작게 나누기와 작업 흥분 효과를 통해서 헬스장 가서 5분만 스트레칭하고 와야지 하다가 하루 운동을 모두 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결책은 불편한 마음을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내 불편한 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냥 운동 가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인지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운동을 가기 싫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지? 라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인지하고 느끼는 것을 마음 파도 타기라고 해요. 5분 동안 기다리면서 감정을 천천히 살펴보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생각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형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행동설계 연구소장인 BJ 포그 박사의 행동설계 모형입니다. X축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Y축은 동기예요. X축은 증가할수록 하기 쉬운 일들이고 Y축은 증가할수록 동기가 증가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행동 곡선이 생기게 돼요. 행동 곡선 위쪽은 성공 영역이에요. 하기 쉽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행동을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래 영역이 실패 영역이에요. 하기 너무 어렵거나 혹은 하고 싶은 동기가 약하면 실패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매일 운동을 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고 싶은 마음은 가서 운동하면 고통이 크니까 동기도 약하고 매일 가서 힘들게 운동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패 영역에 속하게 돼요. 유튜브 보기는 어떨까요? 나에게 재미를 주니까 너무 하고 싶죠. 그런데 손가락 한 번만 움직이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성공 영역에 속하게 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동기를 높이고 행동을 쉽게 만들면 성공 영역에 속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동기를 높이고 행동을 쉽게 만들면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이야기했죠?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할 일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서 호기심과 재미를 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행동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할 일을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행동을 성공 영역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계속 쇼츠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쇼츠를 보는 행동에 동기를 낮추고 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BJ 포그 행동 설교의 모형에 따라 실패 영역에 속하게 되고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잠금 어플을 깔아서 집중 시간을 두게 한다면 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더 이상 스스로 게으름과 의지를 탓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실제로 행동을 설계하는 객관적인 방법과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게으름과 의지박약, 스마트폰 같은 것은 할 일을 미루는 근본 원인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해야 될 일에 대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도피처를 찾는 것이다. 그 불편한 마음을 해소하려면 할 일을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해서 재미를 올리고 작게 나눠서 동기와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제 스스로의 게으름과 의지를 탓하는 행동을 멈추고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더 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드는 영상들을 더 만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